예, 여러분 점심 공부 잘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5주 상담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먼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전에 사례 봤던 연장선상에서 선거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사례 문제인데 오전에 상담한 내점자 64세 내점자가 두 사람의 사주를 가져와 가지고 어느 사람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제 세 번째 그 임자 임자가 똑같은 임자였죠. 그래서 이제 운이 또 더 좋은 나이가 더 많은 분한테 62세 한테 얘기를 그분하고는 하지 말고 너무 운이 좋으니까 그 50, 그, 그 7세 남자분하고 해라. 그랬는데 듣지 않았지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때 오주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 24분. 자, 을사일주에 되는 사람이 이제 내전. 이 사람이 을사일주가 아니고 개축이고 을사생이든가 아니 오신 분은 기생이든가 그럼 을사는 시합 보야 되겠네. 나이가 64세는 맞아요? 몇 세였어요? 아침 오전에? 오전에 보니까 64세 맞아요. 64세 맞아요. 기회생이고. 자, 이거는 그걸 제껴놓고 사주는 이제 제쳐놓고 순서는 오주마 가지고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이거는 맞네. 그때 계묘, 갑자, 을사, 신사, 병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소송 문제에서는 내가 이 오늘 사주 주인공이 을이고 64세 남자 을인데 나와 소송이나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비급을 찾아요. 마침 갑자가 있어요. 갑자. 급제지요. 그리고 또 저 연애 보면은 수문대 비견이가 하나 있어요. 있죠? 자, 갑이란 존재는 옆에 개가 있잖아요. 밑에서는 자가 있잖아요.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갑이 세다 말이야. 본인은 을사잖아. 나는 조그만 풀이야 풀. 갑보고 큰 기둥이고 나는 풀이야. 풀이인데 이 밑에는 나는 불이 있어. 그게 내 목기운이 없어졌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갑하고 붙는다는 거는 힘들어. 더 나아가서 저 연에 있는 것도 보면 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가 나온다는 말을 안 했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숨은 모기가 세요. 수생목 받아가지고 묘가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두 사람의 경쟁자를 비교를 해봐도 자기는 약한데 더 센 사람과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옆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를 붙으면 편갈이 되죠. 그럼 마음이 엄청 괴롭다. 응. 그 다음에 또 실은 자기는 그렇지만 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상관이 됐잖아요. 소위 말해 상관 경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 끝에 봤더니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야말로 이것이 모든 것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나에는 분에 있다고 그랬어요. 분에 있는 것이 조짐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60%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상관경을 뜨는 거예요. 병의 상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신의 정관이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상관 경관이 돼 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잘 아시지만은 신사가 다 형살이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연에 있는 이 사람들과 붙어서 만약에 선거를 했다면 설령 되기 어렵겠지만 혹시 된다 하더라도 이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선거 해놔놓고 나중에 선거 무효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형사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과거 역량은 좀 돼요. 이 사람이 과거의 역량은 좀 돼. 왜냐하면 급제가 있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힘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역량은 많은데 현재 최근 역량은 의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거기다가 시나 본에 갔을 때는 너무 운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자기 선거 상대방의 비급이 갑이에요. 또 묘다. 이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기운을 막 받는 사람들이죠. 다 밑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귀인들이 막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미래지의 상관경관으로 성사가 생기고 사신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이 오주를 볼 때에는. 그래도 본인은 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 어떤 중앙당에서 이 사람이 공천 받은 것도 아니야. 공천 받으려고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야. 내 생각에 해결신 떴죠, 해결신이. 예. 해결이 떴단 말이 이 말이 이 해결이 떴단 말은 그냥 안 나가도 되게끔 되는 거야. 예. 떨어진다. 공천에서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 해결이 축이 떴잖아요. 축이 떴지만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사축합, 아무 도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어제 왔던 오주를 통해서 볼 때에는 양력 1월이면 내년 10월이잖아요. 내년 10월에다 대충 내년 1월달 보면 되게 결정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년 1월이면 이제 선거 누가 나올지 다 그때 아마 이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근데 해결시켰단 말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가기 쉽고 그러면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될 같은 그런 양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말이 자 일자는 그렇다 치고 귀장설로 보게 되면 사화가 여기 양이죠. 본이죠. 본과 똑같잖아, 그죠? 이 본이 들면 어떤 마음이냐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할까 말까. 예? 양마음 두 가지 마음. 양마음. 그게 이제 그때 되면 1월달 되면 더 이제 자기 헷갈리는 거라 할까 말까. 근데 어쨌든 이분 현재 이 사람 마음은 굉장하게 하고 싶은 쪽으로 가 있다 이 말. 근데 그러나 이제 되게 가 있어도 그 중앙당이나 이런 데서 공천 같은 관계에서 정리가 돼요. 뭐 또 나간데도 그 우리 그 저 유권자들이 요즘도 하잖아요. 그 공천 뭐 서로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경쟁하지요. 공천 후보 경쟁하잖아요. 예, 그런 데서 정리될 것 같고 뭐 자기가 하지 않으려 그래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거의 당락 문제 이런 걸 물어볼 때에는 첫째 그 내점자와 자기의 그 경쟁자의 사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교가 잘 나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오주를 뽑아놓고 자기 일관과 같은 비급을 찾는다. 먼저 정관에서 찾고 정관에 없으면 지지 찾아라. 이 경우는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보이죠. 월에 갑이 있고 연지에 비견이 있어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세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기를 보는 것을 독립 단지 분석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을사와 갑자를 비교하는 거야.
을사와 계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연에 있는 월연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는 이런 의미도 돼요. 나를 볼 때는 월에 있는 것들은 나보다도 한 수 위야. 그죠? 연에 있는 것도 나의 한 수 위들이야. 그렇게 보면 돼요. 한 수 위인데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내가 만약에 을면은 문제 다르죠. 내가 을면면 갑자라 뭐 이런 사람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해볼만 하는데 다 을사야 을사. 그러고 시에도 편관 저 상관 경관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분주에 분주는 뭐라 그래서 조짐이겠죠. 조짐이 완전히 상관 경관되기 때문에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하면 이 오수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딱 맞지. 왜 상대가 힘이 세요 이랬더니 예 셉니다 이러더라고. 자기도 알아. 자기 상대 힘이 센 줄 알아. 제가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본인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지. 근데 우리 이것만 보고 상대가 힘이 센데요 했더니 예 맞아요 셉니다. 다 괜찮은 뭐 우리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이거는 자기 빼놓고 두 후보도 다 어리어리한 사람들, 어리어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례, 이 선거 사례, 요 문제가 굉장히 잘 맞는 거라. 마지막에 또 그럴 때 있고. 사실 우리가 이걸 그분이 인적사항 때문에 다른 양 후보로 쟁쟁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그 우리 선생님 이름 좀 났는가 봐. 어떻게 알고 골랐지? 그래도 뭐 이게 검색을 하다가 뭐 있으니까 찾아왔겠지. 그런 사람도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다닌다고. 나오기 전에 최소한 다 10군데 이상 다니. 그 중에 한 군데 속했다는 것만 해도 아주 고무적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보고 선거 문제 봤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백지 상태로서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어떤 거나 보면 23년 12월 14일 어제 오늘 15일인가요? 네, 어제 오전 죄송합니다. 여기 좀 틀렸습니다. 오후 이건 잘못돼서요. 오후 이 시간이 틀려요. 오후 6시 42분 42분 밤이죠. 저녁에 이 사람은 몰라. 남자라 하는 것밖에 몰라. 이것도 전화 요즘 스님이 핸드폰을 보고 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그러면 내가 전화를 받고 일부러 내가 누구세요? 이래 안 하면 근데 들고만 있어요. 이렇게. 그럴 일이 있어요. 딱 들고 한참 듣고 있으면 저쪽에서 왜 말 안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쪼매난 소리로 왜 말 안 해? 이렇게 이제 애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했더니 그거 누구 뭐 집 아니에요. 근데 어린애가 전화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일 있었고 난다기 때문에 또 내가 전화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예 전화 안 듣고 소리 탁 끄고 있었어. 근데 한참 있더니 그게 정인 스님 전화 아닙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요 12시 14분, 6시 42분에 남자가 아주 그렇게 젊은 남자가 정인 스님 전화번호 아니십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라. 그러다면 스님이 전화를 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시간에 오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문제로 전화가 왔을까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자, 병호하고
이제 갑자인데 이 편인이라는 문제는 보면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제 내가 전하기 전까지 머리를 방방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좌우충하지요. 그 좌우충하니까 자기 자신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지를 봤더니 자 일간에도 급제가 떴고 시간에 급제가 떴잖아요. 그날도 급제다. 이 급제라는 건 뭐냐면 돈을 뺏어가는 돈을 뺏어가는다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돈을 급제는 뭘 한다고? 돈을 뺏어가. 평간도 안 좋지만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급제는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돈 뺏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제야. 근데 급제가 시에도 뜨고 일제도 떴잖아요. 근데 옆에 딱 봤더니 유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오유 파살이야, 파살. 그러면 이 사람 이 병호가 결혼하는 사람이 한다면 자기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돈 관계 문제가 흐트러진다 이 말. 알겠죠? 맨 마지막에 경술도 급제가 돈을 노리고 있지만 경술이니까 아직까지 경술은 힘도 없잖아. 금이 돈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술유 이렇게 유술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보냐 먼저 자 금전 문제에 뭐가 뜨면 급제가 뜨면 어떻다고? 이건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예. 돈을 갈취하는 물상. 갈취하는 물상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분실물을 만약에 물었다 한다면 분실물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남이 가져간 겁니다. 그런 금전 문제나 분실 문제 이런 것들은 급제가 되면 돈을 갈취하는 물상이고 물건을 뺏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진하는 일은 일지와 시지 있죠? 시지의 서로 상관관계로 따집니다. 근데 그 상관관계가 봤더니 오유파설이잖아요. 그렇죠? 어? 오유파설이다. 오유파살. 이게 오늘의 이제 얘기예요. 자, 오유파살이다. 글자가 좀 작지만 보입니까? 오유파살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유파살이다. 자,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님한테 전해가지고 정인 스님이시죠? 그래 그렇다 해서 누구시죠? 했더니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두 분 찾아갔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스님 생각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세요?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했더니 강화도 산대. 아 그래요? 강화도에 그 어디에요? 뭐 지명을 대더라고. 그래요? 그 언제 내한테 왔었죠? 제가 그때 진로 문제 때문에 스님만 찾아뵙던 하도 배운 많은 사람이 없지만 그때 스님도 그래도 기억이 좀 있잖아요.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건 절에 찾아온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절에 찾아온다는 극히 드문 일이고 그 경우는 내가 기억을 잘 한다고. 뭐 보살들이 얘기하면 내가 뭐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의 다 잘 알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요. 글쎄요.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가서 제가 그 공무원 시험 관계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랬던가요? 그래. 근데요. 예. 그 요새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려가 하다가 작년에 자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알바를 해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갔대. 고시원 어디가 노량진이라 그래. 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노량진에서 고시원을 했는데 이번에 시험이 아쉽게도 선생님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공무원인데 면접이 그 중요해야 예, 요새 공무원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더라고. 그래요. 그 면접이 뭘 나왔길래 그랬대. 꼬치꼬치 물으려고 그랬더니 얘가 답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나오냐 물어보라 했거든 내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다시 내 1년 재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한 600만 원 있어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고시원에 등록을 했대. 1년치를 등록해버렸대 그냥. 1년치가 60만 원 되는가 봐. 50만 원씩 12개 하라, 12달 하면 60만 원. 근데 그것도 엉터리인 게 1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몇 달 하잖아요. 내년 3월 치려고 하면 지금 한 넉 달, 5달치 공무원 도입면 되잖아요. 근데 숫자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기는 했는데 좀 이렇게 선임같이 이렇게 치밀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더니 사실 제가 그걸 하고 나니까 지금 고시원 생활하고 있는데 고시원 반값이 빵꾸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친구한테 빌려달라 했더니 친구가 급히 또 안 주고요. 그다음부터 막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말 만들어내는 게 이제 내 눈에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요. 그 스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스님께 도와주십사 하고 돈 없는데요. 스님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아무도 없다니. 아니 스님 그러면 15만 원도 없습니까? 15만 원이 뭐냐고 지금 단돈만. 그럼 스님 10만 원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얘가 완전히 이제 얘가 정상적인 애가 아니고 앵벌이처럼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전화 잘못하셨어요. 스님 산중에 사는 스님 뭔 돈 있겠어요. 저는 시골 절이고 그렇다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면서 끊더라 이 말이야. 그게 말하자면 요새 차 지나가다가 저 차비 떨어졌다고 천원 구글 하나 똑같아요. 사람들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그런 경험 안 해봤구나. 선임 같은 분들은 잘 다가와. 예, 선임들은 잘 주잖아. 이렇게 와가 선임 내가 누군데 차를 타야 되는데 차비가 지금 돈이 없어요. 차비 좀 1,000원만 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학생들이. 서울역에서 10만 원 뜯겼대. 전복 입고 있으니까 양복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차비를 1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이 계좌번호 주고 보내주겠다면서 전복 입었으니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잠깐 왔다 하는 건데. 그래서 너 부치 준다고 하면서 그 네, 100% 거짓말이에요. 걔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고백을. 네 맞아요. 그 나중에 계좌 좋아하면 계좌 엉터리예요. 그럼 계좌도 없어요. 아니요 믿어요. 줄 거예요. 양복 입고 어, 반듯하게 생겼고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줄 거예요. 그렇지. 본인은 믿지. 그러나 아주 예술을 믿더니 나중에 서울역 이런 사람 많아요. 특히 서린들 보면 막 달아와요. 사람들이 막 달리더라고 와가지고 막 달라고 막. 왜냐면 스님들은 그래도 잘 거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몇 번 당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한번 당했거든 옛날에. 똑같은 케이스를 당했기 때문에 애한테 그 돈 뭐 그냥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제가 이래 주면 꼭 제가 바로 넣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뭐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게. 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노출된 게 많잖아요. 근데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이런 노출된 걸 자기들이 검색을 해가 보고 모아놔 가지고 특히 선임 같은 사람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 말고도 많이 와요 전화가. 뭐 해가 하여튼 선임이면 뭐 완전 인자해서 다 주는 걸로 알고 그런가 봐. 막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어떻게 알아나는지 그런 사람 많아요. 일지가 덕질에서 상대 마음을 본 건가요? 이제 그래서 급제라 말은 그날이 일주가 병호잖아요. 병호 급주인데 스님은 자 이렇게 병호 이런 뜨면은 병을 뜨면은 웬만 동관계에서는 그날로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떠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저 알아놓으세요. 이제 오늘 배웠지요? 예. 토고 오하가 좌우추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오하가 좌우추할 때 그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요 케이스는 그대로 그 비급 급제 사이에 돈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 받은 돈이요. 주면 그냥 급제가 그 돈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급제가 돈 가져가 보면 찾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케이스에 많이 당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 와가지고 선생님 누가 나보고 동업하자는데 동업무상 뜨면 100% 뜯깁니다. 이거는. 여기 동업을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동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왔는데 보면 오조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100%그 동업 망하는 겁니다. 절대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또 마찬가지로 요 케이스에 딱 보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오주를 딱 해놔놓고 이 사람 특히 이제 동업관계라든지 투자 관계, 투자 관계 이런 관계는 오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혼자 했겠어요? 여러 명 했겠어요? 이 사람 할 때에는 여러 명이 해요. 선임 신문 알아놓는 다 자기들 분별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는 조, 말하는 조 다 있어. 그다음 이 애는 말을 잘해요. 그냥 하는데 조금 시나리오가 조금 엉성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한다는데 시나리오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넘어갈 뻔했어. 시나리오가. 왜냐면 하필이면 내가 옛날에 당한 시나리오거든요. 요렇게 당했다고 옛날에. 비슷하게. 똑같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찾아와서 사람이 직접 행위선을 찾아와가지고 말아요. 멀쩡하게 생긴 선임 보고 하고 하는 거야. 선임한테 와가지고 그 큰 선임 하면서 꽉 절하고 난 다음에 한창 들어보면 넋두리 들어보면 돈 달라는 얘기. 내가 저 지리산에 또 얘도 그렇다 해요. 지리산에 내가 지금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제가 지금 참 자비가 좀 없습니다. 선생님 중생 구제하는 차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상황이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5만 원 주잖아요. 그럼 선생님 5만 원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도로대나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돈 받아가면서도 당당히 받아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때부터 본색을 내더니 그게 스님이 아닌 거야. 깡패라든지 그래 뭐라면 목장만 스님 옷을 입었지 말은 또그 뭐냐면 그 완전 그저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것도 큰 사기꾼 말고 조그마한 덩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밖에 못하지 그런 사람 사무실도 많이 가요. 가게도 많이 가고 말고 어, 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신수 보면 내가 봐줄게 그랬어요. 웃으면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주를 갖다가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싹 살펴보면 이양 물은 거 보겠어. 자 오는 본이라 그랬고 이 사람 자는 뭘까? 자는 충이네요. 충. 면은 태물로 갈 태가 됐고 그다음에 유가 뭐가? 유는 합이네. 합이 됐고 유는 합이 됐고 마지막으로 술토는 비거네 비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돈이 날라가 버렸어. 자기 돈이 날라가 버렸어. 스님한테 좀 그 해보려 하다가 돈 날라가 버렸어. 이런 일도 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오주를 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앱을 하나 넣을까요? 그것도 좋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뒤로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는 건 좋겠지요. 그러면 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미리 또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딱 어느 순간 딱 치가지고 오주를 딱 펼치라도 되고요. 한글 도마뱀에는 딱 치자마자 10시까지는 10시까지 나와요. 그는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냥 그 시각이 사주거든.
그 시간 4주니까 치면 나와. 그럼 4주 보면 4주에다가 5주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놓고 이 보면은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많은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걸 이 상관관계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나중에 자꾸 보인다고 이게 한 1년 연습하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그 5주를 이제 1년간 더 해가지고 5주 시험 소개하면서 또 우리가 내용적으로 조금 보완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1년 연습하면 내 생각에 한번 완전한 4주도 어느 정도 공부하셨고 5주도 이렇게 하면 굉장한 이제 그 어떤 적중도라든지 또 사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길러지지 않을까 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년도에 그 오후에는 오늘처럼 오후에는 불교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담을 이렇게 5주나 이런 거 해놔놓고도 제대로 사람들의 그 마음 요즘은 마음에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마음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 치유적인 측면에서 꼭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게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오후에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오전에는 5주 상담 겸 4주도 좀 이제 우리가 사례는 풀어야죠. 항상 풀겠으면 푸는 걸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우리 상담 쪽으로 상담도 이제 깊이 있는 상담 이론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잡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또 하겠습니다.